안녕하세요. 석정공방입니다. 외국인이 주문을 하셨는데 무용도 도장을 주문하셨네요. 이름은 잭 스네이든이라고 하시고 양각으로 주문을 하셨네요. 양각은 3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먼저 붓펜으로 먼저 앞면이 될 부분을 확인하고 붓펜으로 밑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 양각은 밑그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각은 밑그림 없이 제작하기는 좀 힘들어요. 테두리를 먼저 그리고 너무 세밀하게는 그리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나중에 칼로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글씨를 밑그림 그릴 때는 거꾸로 그려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도장 찍을 때 똑바로 찍기 때문에 거꾸로 그리는 게 중요하고, 오래 했더라도 이거 실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의를 해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정각을 처음 배울 때는 거울을 놓고 거꾸로 반사되는 그 밑그림을 보고 도장에 이렇게 그 그림 형상을 보고 이렇게 옮겨서 그리고, 아니면 투명 종이에 그려가지고 그 종이를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보이니까 그걸 보고서 간격이나 이런 걸 참고해서 그대로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자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런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고 좀 익숙해지니까 이렇게 그냥 그려도 어느 정도 되더라고.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제 칼을 사용해서 이제 흰색 부분을 모두 전부 파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칼을 쥐고 있는 방법은 이 주먹을 쥐는 것처럼 이렇게 잡는 방법, 전문 용어로는 이제 악관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힘을 많이 필요로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이 딸려요. 그래서 대부분 이 방법을 쓰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업할 때 무조건 한 90%는 이렇게 칼을 잡고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밀하게 좀 다듬거나 할 때는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고 작업을 하고, 처음에 초벌로 팔 때는 무조건 악관법을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 처음 배울 때는 이제 인상이라고 해서 도장을 이렇게 어떤 틀에다 물려놓고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데, 이제 저는 그런 방법을 처음부터 하지를 않았어요. 여기 불편하더라고요. 도장을 수시로 돌려가면서 파야 되는데 그 큰 틀을 잡고 돌리다가는 손님이 그냥 가버리겠죠. 정각을 배울 때도 그런 틀을 쓰지는 않아요. 6cm 정도 되는 큰 거 작업할 때도 인상에 물려놓고 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 습관을 어떻게 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 인상에 물려서 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들은 인상을 사용하세요. 제가 2개 팔 때 여러분들은 이제 1개 정도 파야 제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예. 처음 연습할 때 습관이 중요합니다. 인상은 되게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죠. 아주 정밀한 작업을 할 때 이 시중에 도장포 이런 데서는 꼭 필요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술적인 예술 도장을 팔 때는 너무 정교하면 예술미가 떨어지게 되죠. 인공미가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맛을 주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물건입니다.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칼을 치는 방식이 아까는 주먹으로 진 것처럼 악감법을 썼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좀 세밀한 부분을 다듬기에는 이 두 손으로 잡고 하는 방법이 또 훨씬 편하고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듬는 작업은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밀어서 파기도 하고 때로는 당겨서 파기도 하고 그리고 뭐 칼의 정면을 이용할 때도 있고 반대편을 이용할 때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골고루 다 이용을 하는 게 좋아요. 어느 한쪽 면만을 써야 된다면은 뭐 칼을 계속 돌려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회계 방향에 따라서 그냥 이쪽을 썼다 저쪽을 썼다 편하게 쓰면 되기 때문에 칼의 앞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다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획을 다듬고 있는데요. 필요 없는 획 같은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고 획 하나하나마다 이제 군살처럼 느껴지는 부분을 군살을 걷어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 군살 제거 그 표현이 딱 맞네요. 주변의 획들에 비해서 너무 두툼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뭐 불룩하게 남아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걷어내고 또 너무 직선적이어서 볼품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은 약간씩 스냅을 주면서 약간 거친 맛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인고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이 거꾸로 확인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다듬는 과정에서도 그 인주에 묻혀서 찍어보고 그 찍혀진 것을 확인해 가면서 수정하는 방법이 정석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렇게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시간이 소요되는 거라서 나중에는 그냥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찍혀질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찍어보는 과정을 많이 생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테두리를 다듬는 과정인데 저렇게 이렇게 약간씩 비틀면서 하는 것은 너무 직선이면 이게 좀 재미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래된 도장이나 이런 고풍스럽은 그런 맛을 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비틀어가면서 획을 약간 그 입체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부의 획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미처 손을 못 댄 부분 마무리로 작업을 해주고, 일단 한번 찍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완성이 되어서 인주에 묻혀서 이제 날인을 해보는데, 인주를 묻힐 때는 한 번 꾹 눌러서 찍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작품용 인주는 이게 점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묻혀서 찍어야 돼요. 자, 이렇게 붉은색 인주로 찍었을 때 잭 스네든이라고 이름이 완성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책갈피에 엠보싱 작업을 해볼 건데, 마찬가지로 인주를 묻혀서 찍은 다음에 엠보싱 금색 가루를 그 위에 뿌려줘요. 뿌려준 다음에 털어야겠죠. 나중에 또 써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히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열을 가해주면은 가루에서 이렇게 올록볼록한 엠보싱처럼 된 이 금색으로 엠보싱 처리가 됩니다. 나무는 원래 흔들리는 거야. 자, 이렇게 외국 손님 도장이 20여 분 정도 걸려서 완성이 됐네요.